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혼자일 때 더 편안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들이 점점 피로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몸과 정신은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갈망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듣기에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보시죠. 여러분의 노후 여정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희 선생님, 68세 여성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친정과 시댁의 일까지 도맡아 하며 살림을 꾸려오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은퇴한 후에도 김 선생님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라는 질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김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행지에서 김 선생님은 바닷가에 앉아 해 진녘의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만나고 있구나.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김 선생님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마주한 벅찬 감정 때문이었죠. 김 선생님은 여행을 통해 자신이 자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람의 냄새와 물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을 즐긴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작가의 꿈을 되살리기로 하신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김 선생님은 집안에 작은 서재를 꾸미고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는 시간. 그 시간이 김 선생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알아가며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과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여전히 그 에너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65세 남성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인들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맺은 동료들, 학창시절 친구들, 심지어 가족까지 어느 한 사람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문자를 보내고 주말이면 시간을 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들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는 점점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주 연락을 하던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세상에 대한 불만이었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대화가 끝나기 일쑤였죠. 어느 날 박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까? 나도 이제 지치는데.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이 젊을 때처럼 모든 걸 들어주고 다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 자신은 그럴 힘이 없다는 걸요.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와의 연락 빈도를 줄이고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치고 피로한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면 결국 지치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박 씨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부담과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정신적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윤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 씨는 67세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며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두 사람은 작은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윤 씨 부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왜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나는 그저 조금의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내 삶의 선택조차 자식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큰딸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돈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우리한테 또 돈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윤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 의존이 관계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윤 씨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윤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젊었을 때부터 취미로 뜨개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취미를 조금 더 발전시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뜨개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의 작은 마켓에도 나가 작품을 전시하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팔리는 것에 그쳤지만 윤 씨는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 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손재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벌어들이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내가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게 되니까 아이들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겼어요. 정신적 독립은 나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윤 씨의 사례처럼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독립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내 손으로 꾸려가고 있는가? 나의 선택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제 혼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밥, 혼술, 혼행 등 혼자 하는 활동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무척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문득문득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 같은 착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해요.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자신이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이정자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남은 날들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날부터 이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동네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 길가의 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에 평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지만 바쁜 가정생활 속에서 그 취미를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산책과 함께 스케치북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과 색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그림은 점점 더 생동감 넘치는 풍경화로 변해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뭇잎의 흔들림, 새들의 지저귐,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모습.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인 시간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나중에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에는 동네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제가 저를 더 잘 알게 해줬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정자 할머니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잘 돌보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론 관계의 소중함을 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외의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산책에서는 여러분이 인생 후반부를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 후반전,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